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보일러의 부식의 종류, 고온 부식, 저온 부식, 그리고 기수 공발, 포밍과 프라이밍, 그 다음에 블로우 다운, 보일러와 관련된 것들을 배워볼 거고요. 이 내용들을 공부하고 나서 해기사 2022년도부터 2023년도에 해당되는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수 공발, 캐리오버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공발의 기는 증기를 이야기하고요. 수는 물을 이야기합니다. 증기와 물이 동시에 발생하는 현상을 기수 공발, 캐리오버 현상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정상적인 시스템이라면 증기 드럼 안에서 증기가 발생되어서 주증기 밸브를 지나 스팀만 밖으로 나가는 것이 정상적인 시스템이죠. 근데 이 기수 공발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여기에 뭐가 함께 딸려 나간다고요? 물 또는 불순물 함께 끼어서 이 아이들이 증기 배관으로 배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배관이 부식이 되거나 침전물이 쌓이거나 순도가 높지 않은 증기를 공급하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열 전달도 떨어지게 될 겁니다. 이 좋지 않은 현상들은 왜 일어나는지가 중요하겠죠. 이 현상들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원인을 이 그림 안에서 딱 두 가지로 좀 분류를 해볼게요. 첫 번째, 주증기 밸브. 두 번째, 보일러 물 수라고 할게요. 이 주증기 밸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물리적인 요인이고요. 보일러 수, 물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화학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증기가 발생이 되어서 바깥으로 나가는데 이 증기의 압력은 높죠. 이 높은 압력을 바깥으로 내가 분배해 줄 건데 이 밸브를 빠르게 여는 게 좋을까요? 천천히 여는 게 좋을까요? 여기는 압력이 높고 여기는 압력이 지금 낮은 상태입니다. 우리 밥을 할 때 생각을 해봐도 압력밥솥에서 처음에 지글지글 하죠. 그러다가 우리가 나중에 그때 어느 정도 이제 압력이 나오고 나서 그때서야 그 지글지글을 픽 제껴주면서 쫙 하고 나가죠.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 이 주증기 밸브는 어떻게 여는 것이 가장 좋겠다? 천천히 개방해야 된다. 갑자기 이 밸브를 내가 막 80%, 100% 다 열어버리면 높은 압력이 이 배관들을 갖다 때려버리기 때문에 좋지 않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여기 안에 있던 물이 같이 딸려 들어가는 우리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인으로 선생님이 보일러 수라고 했는데요. 우리 앞에서 보일러 수의 순도, 물 관리가 아주 중요하다고 했죠. 배관이 부식되면 안 되죠. 침전물이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보일러 수의 순도가 아주 중요한데 만약에 이 보일러 수가 오염되어 있거나 부유물이 있거나 많은 어떤 요인들이 있다면 얘가 이제 지나다니면서 배관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겁니다. 이건 화학적인 요인이죠. 그리고 이 물의 순도가 나쁘면 이 안에 뭐가 많이 생기겠어요? 뽀글뽀글 거품이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 거품에 의해서 이 거품이 같이 딸려 나가는 현상을 우리가 포밍이라고 합니다. 무슨 현상? 포밍 현상이라고 해요. 우리 소화기 생각해 보면 폼 소화기 있죠? 거품으로 진화하는 소화기죠. 이 포밍 현상도 여러분 문제에 거품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무조건 포밍 현상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선생님이랑 함께 글을 읽어볼게요. 자, 프라이밍 현상은 수위 조절 문제와 급격한 부하 변화가 원인이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수위 조절 문제와 급격한 부하 변화가 원인이다. 만약에 수위가 어떨까? 수위가 엄청 높아요. 여기까지 물이 차 있어요. 그러면 물이 더 같이 딸려 들어갈 확률이 높겠죠. 수위는 어때야 되겠어요? 낮아야겠죠. 네. 다음 급격한 부하 변화가라는 게 바로 뭐죠? 이 주증기 밸브를 내가 급격하게 열어 주었느냐 아니냐 이게 급격한 부하 변화겠죠. 그래서 주증기 밸브를 내가 급격하게 열었거나 물의 수위가 너무 높았을 때
우리는 프라이밍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어떤 영향들이 있느냐. 그래서 터빈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고요. 기계적 손상을 초래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 그 워터 해머링 현상이라는 게 있는데, 배관에 기체만 지나다녀야 되는데 배관 안에 물방울이 있으면 그 물방울이 높은 압력에 의해서 배관을 빵빵 때리겠죠? 그 물을 때리면서 들리는 음을 우리가 해머링이라고 합니다. 워터 해머링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포밍 현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밍 뭐였죠? 거품이죠, 거품. 보일러 수면 위에 거품이 형성되는 현상으로 자, 물속에 불순물이 원인입니다. 화학적인 요인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죠. 보일러수의 순도가 높지 않을 때. 그래서 불순물이 많아서 고체 물질, 유기 물질, 오일, 그리스 등이 섞여 있을 때 이런 포밍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당연히 증기의 품질, 증기에 뭐 불순물이 같이 딸려 들어가니까 당연히 저하되겠죠. 그래서 포밍으로 인해서 우리 보일러 수위를 계측할 때 이 계측기 오작동이 발생할 수 있겠죠. 왜냐면 뭐 수위는 여기라고 나와 있는데 알고 보니 이만큼이 다 거품이었다든지, 그래서 수위를 내가 제대로 계측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구분할 때는 그래서 우리가 구분할 때는 꼭 잘 구분을 해줘야 된다. 물리적인 요인의 주중기 밸브에 의한 급격한 부하 변화는 뭐다? 프라이밍 현상이다. 보일러 물 자체의 문제, 불순물이 많이 껴있다. 누구예요? 뭐예요? 포밍이죠?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보일러의 부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일러 부식은 보일러 물에 포함되어 있는 pH, 용존 기체에 녹아있는 어떤 성분, 용존 고형물, 보일러 수의 온도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만요.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건 pH 값과 용존 산소량입니다. 산소가 많을수록 산화가 잘 되니까 부식이 잘 되겠죠? 그리고 알칼리도가 높은 보일러의 물은요, 가성취화 현상을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알칼리도와 가성취화 현상을 짝지어서 외워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알칼리도, 가성취화. 그 다음에 이 고온 부식이 있고 저온 부식이 있는데요. 고온 부식 같은 경우는 뭘 짝지어서 외워야 되냐? 바나듐이라는 성분이 중유 HFO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 친구 때문에 부식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바나듐 성분이 활성화되기 전에 그 온도를 가져야 한다. 그 다음 저온 부식 같은 경우는 또 연료 속에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유황 성분이 있습니다. 이 유황 성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저온 부식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칼리도는 가성취화, 고온 부식은 바나듐, 저온 부식은 유황 때문에 일어난다라는 거를 좀 구분해서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블로우 다운인데요. 이 블로우 다운이라는 건 결국엔 물을 빼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을 뺀다. 보일러에 들어있는 물의 순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죠. 근데 우리가 가열을 하고 증기가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면 불순물이 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보일러 물을 빼주는 걸 우리가 블로우 다운이라고 합니다. 한번 또 읽어볼게요. 급수에 포함된 불순물 또는 투입되는 처리제는 물에 농축되어 프라이밍, 스케일, 부식 다 안 좋은 것들이죠. 장애를 일으킨다. 농축된 보일러 물을 방출하는 것을 우리는 블로우 다운이라고 한다. 자, 방출 방법에는 필요할 때마다 하는 간헐 방출, 계속하는 연속 방출이 있고요. 이 방출하는 밸브가 중요한데 침전물, 밑바닥에 생기는 침전물을 배출하려면 밑바닥 밸브를 열어야겠죠. 그래서 수저, 밑바닥 방출 밸브가 있고요. 수면, 보일러에 물에 떠있는 부유물을 없애기 위해서는 수면 방출에 있는 수면 방출 밸브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시면 밸브가 하나, 둘, 세 개 있는데요.
자, 수저. 제일 밑에 있는 수저 방출 밸브가 바로 침전물을 없애기 위한 밸브가 되겠죠. 선생님 여기도 밑에 있는데요. 이거는 보일러에 달린 밸브가 아니고 선외로 배출하는 밸브입니다. 다음 위에 있는 밸브 중에 수면 방출 밸브가 있죠. 보일러에 부유물이 떠다닐 때 그 부유물을 내가 없애고자 할 때 바로 이 수면 방출 밸브를 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급, 3급, 2급. 자, 보일러 운전 중 프라이밍과 포밍이 일어났을 때 현상이 아닌 것은이죠. 얘네는 결국에 증기만 나가야 하는데 거기에 물이랑 불순물이 같이 딸려 들어가는 현상을 우리가 프라이밍, 포밍이라고 했습니다. 수면계 내의 물이 요동을 일으키겠죠. 거품이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증기 계통의 증기 온도가 저하한다. 증기만 나가면 온도가 높을 텐데 물이랑 불순물이 같이 끼니까 이 온도가 떨어지겠죠? 네, 맞습니다. 수면계의 수위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죠. 거품 때문에. 방출되는 증기 속에 수분이 감소된다? 아니죠. 증가되겠죠. 딸려 나가는 거니까 답 A가 되겠습니다. 보일러에 드럼 내에 떠 있는 불순물을 선외로 배출하기 위한 밸브 뭐죠? 수면, 수저? 수면이겠죠. 네, 정답 4. 자, 보일러에서 드럼 내의 일정한 수위 유지를 위한 급수 제어의 검출 요소가 아닌 것은이죠. 수위 유지죠. 수위 유지. 보일러의 물 유지를 말하는 겁니다. 물. 수위 중요하겠죠. 증기의 유량 얼마만큼 나가느냐에 따라서 수위가 달라질 테니까 내가 물을 얼마나 공급해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다 물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 연소량은 상관이 없죠. 연료랑 상관이 되어 있으니까 답 가가 되겠습니다. 자, 수간 보일러는 땡땡에 비하여 뭔지 모르겠지만 급수, 전열 면적, 연소 나오네요. 보일러 물 보유량이 적다? 보유량이 적지만 전열 면적이 크기 때문에 증발이 훨씬 대용량으로 많이 된다고 했죠. 맞죠? 그러면 급수, 전열 면적, 연소, 급수 뭐 이거 중에 정답이 될 만한 게 전열 면적밖에 없네요. 또한 증발이 왕성하여 땡땡을 일으키기 쉽대요. 증발이 왕성하다 보면 물이 같이 딸려 들어갈 수 있겠죠. 이런 게 프라이밍입니다. 답 4. 보일러에서 급수를 물 처리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이죠. 물 처리라는 거는 물을 깨끗하게 해주는 거죠. 물을 깨끗하게 해줌으로써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지 볼게요. 부식을 방지할 수 있겠죠. 네. 스케일, 물때라고 했죠. 방지할 수 있겠죠. 기수 공발 안에 포밍 현상과 프라이밍 현상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수 공발을 방지할 수 있죠. 증기의 질을 좋게 할 수 있다. 이것만 보면 답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요. 위에 가나 사가 정확하게 맞잖아요. 그럼 얘를 좀 우리가 의심을 하면서 쳐다봐야 돼요. 증기의 질을 좋게 한다. 여러분 증기라는 거는 내가 맹물을 끓이나 그죠? 라면 물을 끓이나 증기는 똑같죠?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내가 생성된 증기가 달라지진 않아요. 그죠? 하지만 포밍과 프라이밍 현상은 얘네가 같이 딸려 들어가는 현상이죠. 네, 그래서 증기의 질을 좋게 하기 위해 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좀 적절하지 않다. 맹물을 끓이나 라면물을 끓이나 발생되는 증기의 질은 똑같기 때문에 답은 A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일러의 저온 부식에 관한 문제죠. 우리 외웠었다. 그죠? 알칼릴성이 나오면 가성치화. 기억나나요? 그 다음에 고온 부식이 나오면 바나듐. 저온 부식이 나오면 유황.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이죠. 저온 전열면의 온도를 황산가스의 노점 이상으로 유지한다. 첨가제를 사용하여 바나듐 고온이죠? 틀렸네요. 다른 건 그냥 읽으면서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캐리오버의 현상, 원인이 아닌 것은이죠.
자, 보일러의 수면이 너무 높아요. 물이 같이 딸려 들어가겠죠. 프라이밍 일어날 거예요. 증기 소모량이 갑자기 늘어났어요. 딸려 들어가겠죠. 주증기 밸브 막 크게 열리면서 프라이밍. 그다음에 보일러 수의 불순물 농도가 낮아 전 고형분이 너무 적게 함유되었다. 적게 함유되었다. 좋은 거 아닌가요? 그죠? 좋은데 이 기수공발 현상이 왜 일어나요? 틀렸죠? 4. 다음 블로우 다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죠. 블로우 다운이 뭐였나요? 물을 빼내는 거죠. 물을 방출하는 거였습니다. 왜 방출해요? 보일러의 물수를 좀 더 순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자, 수저 블로우 다운은 가능한 보일러가 운전 중? 이거 고부하? 위험하지 않을까요? 네, 틀렸죠. 답 가.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보일러에서 기수공발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이 아닌 것은이죠. 기수공발이라고 하니까 포밍, 프라이밍 다 포함이죠. 자, 급하게 개방했어요. 프라이밍 현상 일어나죠. 유분이 많아요. 포밍 현상 일어나죠. 용적이 부족해요. 증기 드럼에 용적이 부족하면 이 증기의 공간이 부족하겠죠. 그러면 수위가 높아지고 딸려 들어가는 물이 생기겠죠. 프라이밍 현상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부하가 갑작스럽게 감소한다? 갑작스럽게 감소하면 보일러는 안정 상태가 됩니다. 그죠? 근데 갑작스럽게 증가하게 되면 우리 프라이밍 현상이 일어날 수 있죠. 답 A가 되겠습니다. 선박용 보일러에서 연소에 의해 발생되는 장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연소에 발생되는 장애. 저온 부식이 나오네요. 저온 부식이라는 거는 여기 보면 공기 과잉률을 작게 한다. 내가 공기를 여러분 100만큼만 넣어주면 되는데 150만큼 넣어주면 공기 50이 남죠. 그럼 온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겠죠. 더 이상 연소할 게 없는데 그러면 저온 부식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공기 과잉률을 작게 하는 게 맞겠죠? 적당한 값 100을 주는 게 맞습니다. 연소가스의 온도를 항상 바나듐 6점 이하로 유지시킨다. 그래야 고온 부식이 일어나지 않겠죠? 네, 맞아요. 질소 산화물을 줄이기 위해 연소 온도를 높게 유지하고 고온 연소 영역에서 체류 기간을 길게 한다. 온도가 높아지면 산화가 더 잘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 말은 틀렸습니다. 답 4가 될 거예요. 저온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유황성분, 그죠? 적은 연료 써야겠죠? 첨가제 등을 사용하여 노점을 낮춘다. 정답 4가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기출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볼까요? 보일러의 부식에는 고온 부식과 저온 부식이 있었고요. 고온 부식은 바나듐, 저온 부식은 유황, 알칼리성에는 가성치화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포밍과 프라이밍을 구분하기 위해서 포밍은 폼, 거품을 꼭 기억하자고 했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밍은 주증기 밸브를 급격하게 열음으로 인해서 이 부하의 변동이 일어나서 물이 같이 비산돼서 나가는 걸 우리가 프라이밍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포밍 현상 같은 경우는 보일러 수 내에 문제가 있다고 했죠. 화학적인 요인이 있었고요. 프라이밍 현상은 물리적인 어떤 밸브에 의한 그런 것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배운 것이 블로우 다운이었죠. 보일러 수의 순도를 우리가 좋게 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물을 방출시켜줘야 하는데 그게 부유물이 위에 있느냐, 침전물이 아래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수면 방출 밸브를 열 것이냐, 수저 방출 밸브를 열 것이냐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으면 됐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